자, 오늘 처음으로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였습니다. 너무 네. 잘하시네. 말문이 막혀서 말을 못 하겠습니다. 써줘야 되는 거야? 정치 못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지금 뭐 하든. 맞아. 나도 그게 제일. 응. 정치 못하는 사람에게 무슨 얘기를 해요? 못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하는 거죠. 한수 배웁시다. 우리 남 기자한테 정치 또 한 수 배워가야지. 정치를 모르잖아요. 경제. 나 경제부 기자니까. 오케이. 우리 까는 거밖에 못하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 이호 여사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네. 그 장례식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고 민주당 쪽 정치인들이나 네. 자한당 정치인들 네, 네. 그리고 바른미래당 정치인들 음.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그분들이 얘기하는 건 이제 정계 개편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술을 하면 네. 그분들의 얘기를 정리를 하면 딱 그거예요. 9월달 음. 자한당이 간판을 바꿔단다. 이름 바꾸나 당명을. 간판을 바꾸고 달면 이제 보수 통합으로 사람들을 뭉치갈 거다. 수구수. 그래서 선거 구도를 1대1로 가져가려고 한다. 민주당이랑. 그렇죠. 음. 보수 대 네. 진보 형태로. 음. 근데 이렇게 돼버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누구냐면 이제 안철수라는 인물이. 네. 철수가 보고 싶은데. 철수 보고 싶은데. 그 마침 그 추석이 9월달, 네. 10월달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9월달이면 들어올 때쯤 되니까 그때 이제 자연스럽게 자한당으로 불러들이고 철수가 자유한국당으로 안철수를 불러들이고 부른다고요? 예. 보수 대통합이라는 명분 아래. 오케이. 그 그림이 괜찮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앞으로 뭐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렇죠. 위약 생각. 예. 자기들만의 어쨌든 지난번에 왜 연예인들 막 이 사람 해놓고 뭐 이국종님 그치. 뭐 박찬호 막 이런 사람들 막 지내. 희망사항일 수 있지. 희망사항이 있으시죠. 그러면 이런 게 좀 나중에 되더라고 그렇게. 그런 게 짜증 나는 거지. 안철수는 뭐 저도 그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 이쪽에 우리 쪽에 있었을 때도 하는 행동 보면 저는 우리 쪽 사람이라고는 전혀 생각이 안 전 했으니까. 개인적으로 철수 정말 보고 싶어 하는데. 왜냐면 그래? 뭐 철수만큼 이렇게 가방 메고 돌아다니는 모습? 철수만큼 웃음을 주는 정치인이 또 없잖아요. 요즘에 황교안이 비슷한 흉내 내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경기도 도지사에 비하면 뭐 양반이죠. 양반이지. 얼마나 웃기는데 일단 웃음을 주잖아. 도통령하고는 아유. 컨셉이 다르니까. 그러면 이제 유승민 대표가 바른미래에서 못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안철수 전 대표가 보수 대통합을 뭉치게 되면 유승민 대표도 그 보수 대통합 진영으로 못 움직일 이기는 수 있다. 척하면서 갈 수 그렇죠. 있다. 명분이 된다. 그런 의미. 그림을 일단 그렇게 그리는 그렇죠. 거야. 네. 하긴 나경원이 또 비슷하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바른미래당하고 먼저 잡는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플랜 네. A가 바른미래당, 플랜 B가 대한민국당, 대한민국당. 태극기 세력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잡고 있는 것처럼 이제 어쨌든 뭐 방송을 이렇게 하는 거 보긴 봤어요. 그러면 네. 지지율이 한 45% 정도 이상은 올라갈 수 있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가능하죠. 기본적으로 궁금한 게 네. 항상 정치를 보면 이런 그 구도를 짜고 네. 내가 이렇게 어디서 들은 거면 총선 코디네이터, 대선 코디네이터 이런 명칭을 쓰고 있는 놈이나 세력이 있는 것 같은데 누구야 도대체? 삼성? 당서 여기 있잖아. 조선일보? 삼성? 아니면 조선일보? 왜냐면 조선일보는 자기네가 당내에 누가 있나? 당내? 우리 각 당에 응. 이 무슨 이런 코디네이터 나는 이 대선 코디네이터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뭐야 이거 그럼 총선 코디네이터도 있다는 건데 당내 소위 말하는 옛날 같은 책사 다 있겠죠. 있는데 도대체 어떤 놈인지 그리고 저기. 나는 판 이렇게 안 짜죠. 나는 판 이렇게 절대 안 짜. 어떻게 짜? 어? 어중님 같으면 어떻게? 저는 이제 아까 이제 우리 시작하기 전에도 그런 말 했지만 정계 개편 이야기만 나오면 일단 거부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저희가 현 근대사 정치 쭉 보면 네. 이따위 짓을 계속 해오잖아. 세력이 계속 뭉치고 해왔죠. 분열하고 예. 했잖아. 근데 내가 이제 늘 생각할 때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여의도에서 도는 찌라시 같은 이야기가 네. 문재인 정부의 문프의 생각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당연히 아니죠. 그럼 전공법이 또 있을 텐데 네. 민주당에서 공천을 잘해서 네. 전공법으로 이번에 한번 붙어서 깨끗하게 한번 붙어보자 이랬는데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의견은 틀림없이 아닐 것 같은데 음. 이해찬 대표나 우리 당내나 이런 자꾸 뭐 이합 집산을 다시 시작하는 듯한 느낌이 들으니까 네. 이게 거부감이 거기서 확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결과가 아무리 좋을지라도 이렇게 해서 결과가 좋으면 그게 그렇죠. 하나 의미가 어떤 있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과거에 했던 그 우리가 말했던 구태 정치가 계속 반복이 되니까 보는 우리 유권자나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도 좀 답답해요. 뭔가 이렇게 꽉 막히는 느낌이 그렇죠? 들고, 예, 지저분하고 그리고 또 남들이 봤을 때도 분간을 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가 진보고 여기가 우리가 말하는 저는 수구라고 얘기하는데 전반적으로 언론에서는 보수라고 어쨌든 이렇게 칭해 주니까 근데 진보랑 보수랑 이렇게 구도를 냈을 때 이쪽은 그래도 조금 더 이렇게 뭔가 현대적인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미쳐지니까 뭐 이렇게 헷갈려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민주당이 그렇죠. 어떤 그러니까 색깔이 어떤 게 민주당이 진짜 칼라인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정말 많으니까. 100% 동의하는 죠. 예, 예. 저쪽은 그렇게 하든 말든 네. 우리 쪽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래서 드는데. 이제 또 민주당에 관련된 얘기도 나오죠. 어떤 아, 얘기냐면 어떤 얘기야? 이렇게 보수가 싹 모였잖아요. 네. 45% 50%가 올라오면 위기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1월 달에 네. 민주평화당과 민주당을 합당한다? 통합을 시키자. 근데 답답한 몇 게 병자? 옛날에 만약에 그게 이제 막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네. 과거에 이 사람들이 나가기 전에 옛날에 민주당 나지 않으세요? 그때 지지율이 어땠는지 기억나세요? 그때 바닥이었어요, 바닥. 그리고 이분들이 나가고 나서 지지율이 고공상승했었거든요. 그쵸. 그리고 민주당 그러니까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이 또 이렇게 그 온라인으로 우리 당원들 입당할 수 있게 시스템 딱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버렸을 이때가 가장 최고치로 막 올라갔을 때거든요, 민주당이. 근데 거기다가 만약에 그쪽 나갔던 사람들 다시 끌어들여가지고 엄밀히 따지면 민주당 내에 이런 얘기도 돼요. 나중에 삐처리 해주세요. 비처리. 피처리 해주세요까지 나올 건데. 하지 민주당 말라. 내에 적폐인 사람들로 낙인 찍힌 사람들인데 아니 그런 사람들 다시 불러들여가지고 한다? 이게 뭐 진짜 뭐 자유한국당이야 뭐야 도대체. 박지원 말이 오는 되는 거네, 거지. 박지원. 다시 오는 아, 거죠. 그런 안 올 사람들. 수도 있죠. 은퇴할 수도 있죠. 응? 은퇴할 수도 있죠. 그럼 우리 희망사항이고. 그 양반은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영면 하시기 전까지는 네, 하실 것 정계에 같아요. 나오실 분이신 것 같고. 근데 제가 이제 작년에 네. 박지원 의원한테 한번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네. 그때 국민의당에 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자기가 이번 이후로는 출마를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말 믿지 마세요. 정치인들 말은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정할복이 제일 잘하네요. 저는 네. 그러니까 걱정 안 하는 사람들이 정치인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 또 정치인이에요. 민주당 내 사람 제가 아무 민주당 분들을 많이 투표를 했다고 쳐도 그래도 정치인은 정치인이에요. 그래서 절대 안 믿어요 저는. 절대. 근데 우리 자기소개도 안 하고 방송해도 됩니까? 그게 없죠 뭐. 그래? 진짜 이거 저는 엘사예요. 여기 엘사 네. 여기 남 기자 있고 저는 김어죽이고 저기 패널 또 두 분 다비치님, 알렉스님 네. 이렇게 5명이 지금 앉아서 정할 안녕하세요. 이게 시작부터 했어야 되는데. 그러게. 뒤집어요 다시. 얘기하고. 자 그다음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보수를 분열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네. 이제 진보가 뭉쳤으니까 여하튼 네. 그래서 보수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을 하겠다. 그런 얘기도 그러면은 홍콩처럼 네. 다시 들고 일어나지 않을까요? 국민들 정서가 아무리 그러니까 콘크리트 지지를 하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국민들의 정서는 그분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게 약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 뭐든지 우리는 왕정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다 할 수 없잖아요. 여기 독재 국가도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다 할 수 없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삼권 분립이 돼 있어서 우리 법원에서 할 일이 있는 거고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 있는 거 다 다르지만 모든 화살이 우리 대통령한테 향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옛날에 우리 왜 노태우, 전두환 이 사람들 사면됐을 때도 그게 원래 김영삼 정권 때 사면이 된 건데 대통령도 하기 이전이었던 사람이 당선자가 무슨 사면을 해? 그런데도 대부분 사람들은 김대중 대통령이 노태우, 전두환 사면한 거로 알고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제일 잘못한 게 그거다라는 식으로 막 굉장히 많은 말들 아직까지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된다면 저와 같이 정할못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할못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과거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을 오해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욕을 할 거고 민주당이 지지율이 올라가기보다는 제가 볼 땐 더 곤두박질 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열심히 운동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열선님 말 진짜 진짜 잘하시네. 아 진짜 나 정할문제 아니신데. 근데 그때쯤 되면 박근혜 관련된 재판이 다 끝나요? 아마 끝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혐의가 많잖아요, 박근혜가. 그러니까 새로 뭐 그 추가로 재판 안 나가잖아요. 다 인정하고 2심도 이미 확정됐고. 그렇다고 해서 사면을 받아요? 하여튼 재판이 끝나면 사면 자격은 되는데 재판이 일단 근데 사면은 어쨌든 우리 지금 현재 문프께서 하시는 거잖아. 그쵸. 문프가 그거를 사인하시겠냐고. 그게 이제 그게 이제 포인트라는 거죠. 항상 네. 이게 총선 전략에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계속 나왔거든요. 이거를 총선 전략으로 총선 전략을 우리 박근혜를 왜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박근혜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표도 흡수하기 위해서 아니야. 아니면 야당을 분열시키는 아까 거죠. 45%인데 예, 예. 대한민국당이 10%를 갖고 한다 치면 네. 자한당은 35%. 아, 그러면은 친박 비박을 뭐야, 분열시켜 보수 버리는 완전히 네. 그래서 그쪽 이제 박근혜를 미는 그 당, 박근혜 신당 그러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자유한국당으로 이렇게 합류 못하게 그렇죠. 아예 이건- 그래서 45%를 못 만들게 하고 그 밑으로 그러니까 30%에서 선회하게. 예. 보수가 가지는 표를 또 근데 2분의 1로 이거는 나누는 전공법이 거죠. 아닌데 우리 대통령이 전공법이 아니잖아요. 전혀 전공법이 아니죠. 네, 이게 그런 이제 얘기도 이제 총선 나오고. 전략 아까 얘기하는 이런 이 판을 읽어서 항상 네. 누가 코디네이터를 하는 느낌이 네. 있는데 왜냐면 우리 대통령이 굉장히 바둑으로 치면 제가 바둑은 잘 모르지만 몇 수를 앞을 보고 하시잖아요. 대통령께서 우리가 입이 딱딱 벌어질 정도로 되게 막 놀랄 때가 많잖아요. 나는 그래서 대통령의 그럼 그림이 뭘까 이런 거 생각 안 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이분이 뭐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우리 대통령이? 근데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취임사 이후 네. 지금까지 네, 모든 경축사에서 얘기하셨던 기념사에서 기념식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가장 큰 하도는 네, 통합이라는 하도가 있거든요. 네, 통합, 네, 그다음에 네, 화해. 다만 과거사에 대한 청산 네, 후, 정확하게, 야후. 예, 예, 이런 얘기의 맥락이라면 네. 아까 어중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가 다 끝나고 네. 그랬을 때는 사면의 가능성도 있다고 이제 보는 관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명박 같은 경우는 본인이 계속 지금 항소하고 있잖아요. 그쵸, 계속 걔는 왜 하고 하는 있죠. 그냥 시간만 계속 110. 가지고 이번에 새롭게 들어간 게 65. 65. 그래서 119억. 네. 예. 그렇다면서요? 그러면은 119년 살아야 되지 않아요? 119년 정도? 그것도 약한데. 솔직히 말하면 그거는 아니 뭐 그렇지 밖에 있으면 사면 필요 없다 이거는 그치. 그냥 영면하실 때까지 버티시는 건 그 작전이네. 진짜 할 일 너무 많다 우리. 형법도 바꿔야지. 그렇잖아. 우리가 그게 우리 형이 되게 짧죠. 왜 짧은지 알죠? 옛날에 60살 나이가 오래 살아봐야 60살이어가지고 반백년전에 만든 그 형법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짧은 거래요. 우리도 다른 유럽처럼 몇백 년, 뭐 미국처럼 뭐 200년, 300 가명 없이 막 200년 막 때려야 돼 우리도. 가명 50% DC 그러면 한 150년? 아니 그러니까 300년 때리면 한 150년밖에? 뭐 이렇게 이 정도는 우리가 봐줄 수 있잖아. 그잖아요? 맞아. 죽으면 그냥 감옥에 그냥 아 죽을 때까지 못 나오지. 그 부분은 진짜 바뀌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요. 너무 잘못됐지. 그리고 명박이 같은 경우에는 엊그저께도 뉴스를 봤는데 그 녹조라 때 심각하죠. 맨날 한 사발씩 먹였으면 좋겠어. 그렇지. 그냥 사형은 너무 쉽고 얘가 느끼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저지르는 일을 하루에 하나씩 그렇지.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지. 고통을 주는 거지. 그렇지. 그 녹조라 요거 잘하면 편집되겠는데. 녹조할 때를 다 먹게끔. 우리 어차피 근데 팟캐니까 우리가 뭐 그 방송에 저촉되는 방송이 아니니까 괜찮아요. 아니, 다시- 없는 사실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뉴스에 나오고. 다시 죄송해요. 다시 원론 들어와서 네. 박근혜 사면이 네. 이게 이제 저희 이제 다 문파들이시니까 문파들 입장에서는 100% 반대하는 게 분명하거든요. 반대하죠. 이게 제가 이번에 이거 박근혜 사면에 관한 이야기를 사실은 방송에 한번 비쳤다가 댓글에 네. 난리가 났더라고. 어떻게 그럴 수 그런 있냐. 말 하지 마시라고. 가당치 않다. 말이 안 된다 그 말은. 그러니까 이게 문파들은 박근혜 사면에 관해서는 뭐 100%다 부정적인데 문제는 이게 이제 지금 얘기하는 총선 전략 구도의 문제가 하면
이해찬 이게 당 대 당 싸움이잖아요. 이게 네. 총선이라는 게. 네, 네. 그 주도권을 누가 주냐면 청와대가 아니라 당이 줄 가능성이 많거든. 그럼 당의 전략이다 이게 예를 들어서 네. 당에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 네. 그다음에 그럼 문프 근데 이렇게 이게 해달라. 정할못들이 아느냐 이게 문제죠. 만약에 그렇다 치 당의 전략이라 하더라도 정할못들이 아느냐는 얘기죠. 정할못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 이제 민주당하고 대통령하고 한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민주당 내에서 그렇게 일을 이렇게 저질러 놨어. 그러면 욕은 대통령이 먹는다니까요. 모든 욕을. 이제 그 결과론을 갖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거는 결과가 어떻게 날지를 모른다는 거죠. 예를 들어 총선에 이길지 말지. 보수가 분열 그 작전대로 보수가 네. 분열이 되고 네. 민주당이 대승을 한다면 소위 말하는 중도나 이쪽에 네. 편을 들어줄까? 근데 이걸 또 지난번 네. 총선을 보면 네. 이런 게 있어요. 지난번 총선이 사실 민주당이 대승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쵸. 대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국민의당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압승을 했던 거고 한나라당은 그 당시 이제 새누리당은 몰라 그랬던 거죠. 다 뭐 1000표, 500표 그쵸. 차이로. 예. 근데 그렇게 지금 된 다음 거죠. 총선에는 그런 당이 없으니 그 당을 갖다 이제 보수를 갖다 분열시켜 갈라시기를 해가지고 그런 세력을 하나 만든다고 하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총선에서 구도짜기가 쉽죠. 그런 면에서는 이제 이건 뭔가 이 얘기가 굉장히 찝찝해요. 들으면서 그죠? 말하면서도 이번에 머리로 총선 또 이해는 되는데도 가슴으로는 네, 그러니까 정치는 또 공학이 아니라서 총선에 대승을 해야 되는 명제가 딱 있기 때문에 네. 이게 한참 이렇게 네거티브한 얘기를 하다가 그럼 우리가 대승할 수 있을까? 이제 결과를 놓고 볼 때 흔들린다는 거죠 이게. 그렇게라도 이겨야 되나? 이런 것도 있고 물론 그렇게 될지 안 될지도 의문이지만 그쵸. 박근혜 사면 문제는 이게 민감한데 문파나 민주당 외에 근데 국민들이 이게 어떻게 상관하게 받아들일까? 되면 전 세계 사람들도 비웃을 것 같아요. 국격이 정말 떨어지는 소리 같아서 이게 국정농단이잖아요. 이게 그냥 작은 죄가 아니라 국민을 농락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어쨌든 탄핵을 당한 거잖아요. 탄핵 당하고 지금 거기 들어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다른 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높이 산단 말이에요. 지금 홍콩 시위하고 있지만 홍콩 사람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사거든요. 저렇게 하면 대통령도 끌어내릴 수 있다. 지금 홍콩에 있는 행정장관 그 여자분 그 사람을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본보기 삼아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사면은 옳지 않다 생각해요. 제 생각은 그래요. 안 해주실 것 같기도 한데 네. 그건 모르니까. 그건 알 수가 모를 수 없으니까.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 나온다고 하면 분열되는 건 거의 확정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도 황교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자기네 진영에서도 김무성이 뒤에 있다고 그래서 황무성이라고 지네끼리 부르고 싸우니까 그러니까 탄핵에 반대했던 세력, 찬성했던 세력과 네. 아닌 세력들이 지금 완전히 쪼개져 가지고 뭐 죽고 살기로 그것도 싸우니까 그렇고 황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원외였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그래서 한계성을 드러낸다. 자기네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놓고는 얘기를 못해도 자기네들 내부에서 비우는 사람들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자한당 쪽에서 이제 한 대표를 봤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은 관리자다 지금의 이 사람이 대선 주자가 되는 건 다른 문제다. 그럼 왜냐하면 되게 워낙 쟁쟁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금 자한당 자체가 좀 어려우니 이걸 다시 수습해줄 수 있는 그런 관리자로서의 황교안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박근혜가 사면되면 우리 박근혜를 중심으로 해서 보수 대동단결 되는 거 아닌가? 나또 파티하고 이런 거 얼마 아니야? 전에 저도 그래서 그 기사를 일부러 검색을 해서 본 적이 역효과? 있었는데 박근혜 신당 그런 얘기하는 그 칼럼 뭐 올라온 게 있어가지고 읽어봤는데 그냥 개풀 뜯어먹는 소리였어요. 읽어보니까 무슨 박근혜 신당 물론 차릴 수는 있겠죠. 만약에 사면이 된다면 차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삐처리 해줘야 알아서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뭐 알아들으실 테니까. 신공화당은 맞고 우리 공화당으로 하는 말이 돼? 우리 공화당? 신공화당은 신동욱이가 태클 걸고 선거관리위원회 그 실제로 문의를 해본 결과 네. 신자를 붙여갖고는 안 되는 아, 거고 불가능하다. 신공화당은 안 되는 거고 신동욱이가
정당을 갖고 있어서 우리 공화당은 됩니까 하니까 된다고 그러더라고 이게. 그 약식은 우공당. 우공당. 우리 특친 중에 우공이사님도 계시는데 우공이산. 당수로 원래 하시면 노공이산이 우공이산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우공이산. 아 진짜 이게 박근혜를 나오면 대동단결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나? 한 20% 정도? 20%? 근데 자한당 내 인사들은 탈당할 생각은 없어요 사실 본인들이. 왜냐면 바른정당 사퇴를 받기 때문에 반면교사가 돼버렸으니까. 바른정당 그 애들은 사람들도 학습효과는 있죠. 더 많죠. 그 사람들도. 학습. 안 들어가나? 자유한국당으로? 그러니까 이제 보수 대통하면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안철수 대표가 그 보수 신당 쪽에 네. 참여하게 되면 유승민 대표나 옛날 바른정당 쪽 사람들도 네. 명분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렇게 음. 움직일 거고. 그다음 이제 바른미래당의 비례대표들이 문제이긴 한데 네. 그 당을 통합을 하게 되면 저절로 가는 거잖아요. 저절로 갈 거고. 이제 거기가 그러면? 철수가 따라가면 또 깨지는데. 그쵸, 당 브레이크. 방깨기로 그쵸. 방깨기로 유명한 정당 사람이라. 브레이커인데 총선 네. 전에 데리고 가면 그 그리고 깨지는데. 뭐 이현주나 뭐 이런 사람들 다 연주도 깨는 가나 거로다가 어떻게 보면 좋은 거네. 좋은 거네. 그 사람들이 가지면. 원래- 수가 가면 정치는 거야. 원래 근데 쓰레기 그들도 알 것 같은데. 쓰레기 종량제 한꺼번에 자유한국당도 자기네한테 유리한 사람을 데려오려고 하지 별로 이렇게 자기네 당에 도움이 안 될 만한 사람들을 데려올까요? 제가 볼 때는 그건 이제 지적 하나 할게요. 네. 이게 이제 문파스러운 생각이신데 네. 자기들에게 네. 또는 네. 자기 당에게 유리한 거는 정치인들 생각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나한테 유리하니만 보면 돼요. 그렇죠. 내가 공천받아서 재선이 되느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새끼들 저는 삐처리 안 해도 돼요. 이 새끼들의 신앙은 재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선 되느냐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익이 되느냐지 무슨 네. 개뿔 자기 정당을 위해서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그러니까 지금 판을 짜는 애들도 봐서 내가 공천받고 근데 보면 자유한국당도 보면 어찌됐든 그런 구도는 보던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 쟤를 저런 애가 자유당하고 결이 맞는데 하면 안 가는 안 부르는 애들 러브콜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결코 자기네 당한테 유리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이용은 해먹지만 절대 안 부르는 인간들이 있어요. 불러줄 것 같지만 우리는 걔네들은 또 요즘 막말 대결 하듯이 막 하잖아요. 보면 원애들도 그렇고 막 막말 대결 하듯이 막 하잖아요. 보면 그런데 보면 그게 충성이라 생각하니까 막말로다가 충성 경쟁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걔네들이 이렇게 러브콜 해주겠지 하는데 안 부르는 사람들은 안 불러요. 아 잠깐 이현주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요. 만약에 당이 통합이 된다면은 뭐 이렇게 묻어서 가는 거겠지만 자기네들이 보기에도 언주 부르기에는 좀 네. 낯간지럽지 않은가? 그러지 않을까요? 어? 체면이 안 서지 않을까요? 조원진 나와지. 언주 부르기는 좀 그래. 지네도 창피한 거 알 텐데. 그리고 이게 당을 계속 탈당하면서 옮기는 사람들은 그들도 안 좋아하던데요. 그렇죠. 네, 안 좋아해요. 제가 아는 분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렇게 공천을 받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인데 민주당에 있다가 여기서도 안 되니까 이쪽으로 갔다가 여기도 안 되니까 결국에는 자유한국당 뭐 누구의 알만한 사람인데 누구의 부대변인 정도 하는 사람인데 근데 절대 그 사람이 공천 안 해줘요. 절대. 돌아다녔다고? 아니 써먹을 수는 있어요. 써먹을 수는 있어. 홍보해봐야겠네. 예. 써먹을 수는 있지만 앞에서 왜 우리가 뭐 이렇게 갈아타기 한 사람들 보면 뭐 예전에 우리가 민주화 운동했다가 뭐 자유한국당으로 간 이런 사람들 보면 더 잘 싸우잖아. 막 원래 그 우리가 해왔던 어떤 그런 문제점들을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공격수 역할을 막 하잖아요. 보면 알만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등등등 되게 많잖아요. 이런 사람. 이현주도 충분하죠.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써먹기는 참 좋은데 엄청나게 민주당 까고 있으니까 대통령 까고 있으니까 써먹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원래 비례로 왔던 사람이었죠. 아닌가요? 이현주는 예, 비례 아니었나? 지역구. 지역구. 근데 이 사람은 지역구였구나. 누가 데리고 왔어? 걔? 박영선. 영선 나중에는 우리 양선입니다. 네네네. 아무튼 근데 내가 볼 때는 그들도 좋아하는 케이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인물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뭐 제 생각이니까 뭐 제 생각이 다 100%는 아니겠지만 뭐 사람들은 비슷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다비 씨는 뭐 별로? 언니도? 뭘? 언주. 언주?
언주는 언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지역구는 안 밝히는데 지역구야 가지고 그때 뭐 여성위원장 후보로 나왔었어. 민주당에 있을 때 와가지고 악수를 하는데 여자 이렇게 쎄 손목 부러진 줄 알았어. 아, 진짜? 응. 근데 나도 얼굴 자체 이미지 이렇게 얼굴 보면 네. 이렇게 와닿는 사람이고 안 와닿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네. 언주는 딱 봐서는 아우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느낌. 경기도 도지사 얼굴하고 똑같구나. 아, 그렇구나. 근데 사람이 이게 이렇게 얼굴에서 왜 우리가 나이가 어렸을 때는 뭐 이렇게 얼굴 화장하고 막 꾸미고 그러면은 그 맛이 예쁘잖아요. 그 맛에 그 순수함이나 화장 안 하면 안 한 대로 순수함이 있고 화장을 하면 화장한 나름대로 꾸민 대로다가 이쁜데 이게 나이가 한 50줄 넘어가면 그렇지 않더라. 화장을 막 하든 안 하든 여성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평상시 하고 다니는 그런 게 어떤 건지에 따라서 얼굴에 이게 박히더라고요. 박혀. 그래서 그 민경욱이나 아니면 뭐 뜨끔하네. 제가 얼굴 아니, 진짜. 공개하고 라이브한 이후로 구독자가 안 늘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금 아니 진짜 자막처리. 우리 이게 아니 이거는 뭐 저기 뭐 명예훼손감은 아니잖아요. 네. 내 생각을 말하는 그렇죠. 거니까 상대방에 대한 인물 평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유권자인데 뭐. 그러니까 첫 이미지를 얘기를 하는 네, 거예요. 근데 도저히 보면 왜 우리가 못생긴 사람도 좋은 마음씨 갖고 좋은 행동하는 사람들 보면 얼굴에 선함이 보이잖아요. 아이 그럼. 근데 정말 잘생긴 사람, 정말 예쁜 사람들도 행동이 옳지 못한 행동하거나 옳지 못한 언행을 하는 사람들 보면 얼굴이 좀 달라 보여요, 진짜. 그리고 언주를 데려가면 진짜 부산 그 김무성이 자리로 쭉 나오는 건가? 그러면 무대가 양보를 안 하겠죠. 김무성이 이번에 말 바꾸고 또 나오려나? 나오겠죠. 또 나오겠죠. 정신들 나름 믿지 말으라니까. 70대대로 바뀌잖아요. 근데 이현주가 출마할 지역구는 거기밖에 없거든. 거기가 또 중고등학교 나오고 그래서 거기를 노리고서 지금 하는 건데. 그럼 애국당 간판으로 가야죠. 대한민국당 간판 가지고 아니 무소속이라도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그러니까 그 지역으로 가냐 이 말이지. 어디로 갈지. 어디로 갈지. 지금 있는 강명에서는 불가능하죠. 지역구가 지금 있는 지역구에서는 거의 불가능할 테고. 만약 합당이 되면 이게- 아니면 언주가 그쪽으로 갔을 때 원래 이제 목표가 네. 김무성이가 출마 안 한다고 해서 거기를 노리고 지금 계속 에. 건드리고 있는데 합당을 하면 언주를 데려가면 자리가 싸우는 거죠. 이제 거기서 싸울 거 아니야. 김무성이가 자기는 안 해도 언주를 주고 싶진 않겠지. 설마 내가 안줄 것 봐도. 같은데요. 안 주지. 안 주지. 왜냐면 그리고 우리가 아 그리고 부산 그 지역구 영도? 아 지역구 사람들 진짜 무시하는 개무시지 그치. 그거는. 또 결국 우리 공화당밖에 선택지가 없네요. 우리 공화당. 우리 공화당도 사람 볼 줄 아는데. 언주는 진짜 데려가기가 좀 그래. 너무 나댔어. 언주는 낙동강 오리알이야? 언주는 별로 데리고 가고 싶지가 않을 것 같아. 그래도 요즘 스타일이 딱 그 당 스타일인데. 딱 스타일이 어떤 꾸미고 다니는 게 우리 머리 공화당. 모양. 머리 모양도 그렇고. 하여튼 뭐 아, 진짜 재밌다. 언주 잘 되길 바란다. 아, 재밌다 진짜. 아, 재밌네요 이렇게 방송하는 것도 진짜. 편하게. 네. 괜찮네. 어렵게 생각했는데. 그냥 농담 그냥 웃어가면서 웃어가면서. 그냥. 편하게. 똑바로들 못해? 아우 죄송합니다. 담배를 하나 피고 와서 떨까요? 개새끼는 잠깐 이렇게 훑고 이거 말더라야. 되는데? 그 어제 개새끼라고 했잖아. 이름 얘기 안 했잖아. 아 이름 얘기 안 했잖아. 그래, 뭐 대본을 읽지도 않고 그냥 훑어요? 아, 우리는 대본이 없어요. 거의 날 방송인데 각자 자료를 갖고 와가지고. 네. 그냥 주제만 정해놓은 거고. 각자 이렇게 찾아와. 조금 재밌는 시나리오나 재밌는 거기 여의도 루머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셔야지. 우리가 모르는 내용 뭐 없어? 방금 얘기야. 뭐 대통합 뭐 이런 거요? 동합 박근혜 사명해서 최근에 중앙일보에 그 기사가 나왔어요. 네. 얼마 전에 나온 것 네. 같아요. 그거. 저 읽었다니까. 아니 분명히
우리 그때 남 기자님한테 듣고 갔는데 2, 3일 후인가 그 기사가 딱 떴더라고. 네. 그랬지 그래서. 아니 나도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해봤더니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신당 뭐 무당 저 나는 박근혜가 이렇게 군 신내림 받은 줄 알았다. 아니 근데 박근혜가 사면이 되면 다시 뭐 집회가 열어지지 않을까요? 그럴 때는 몸싸움 집회가 일어난다는 그런 느낌도 와요. 우리는 지난 대선 이전에는 평화 집회였지만 지금 집회가 다시 벌어진다면 평화 집회는 없어지고 그냥 말 그대로 싸움하는 집회가 벌어질 것 같다는 느낌도 와요. 근데 그게 또 사실 박근혜 네. 사면이라는 게 뜨거운 감자이긴 한데 네. 정말 나면 이 대한민국이 갈라지는 거죠. 분열돼서. 그쵸. 네. 네. 근데 그걸 갖다 정치인들은 상당히 좋아하죠. 아무래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네. 아까 이제 어중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 공학적으로는 충분히 진행 가능한 신앙이죠. 이게 사면도 있고 가석방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면이면 굉장히 자유스러울 테고 가석방 이명박처럼 이명박은 가석방은 아니니까 걔는 보석으로 나왔지만 음. 가석방해서 가석방은 똑같아요. 똑같은가 자유스러운가? 범죄만 하죠. 근데 차라리 팔- 사면보다는 가석방 쪽이 조금 유리하다고 봐야 되나 우리 쪽으로는? 전자팔찌 이런 거 안 하나? 전자팔찌? 위치 추적기 뭐 이런 거. 주적기? 뭐 그런 거 없이도 뭐 딱딱 레이더에 잡히지 뭐. 아 근데 박근혜는. 나또를 좋아하시는 건 맞나? 모르겠어요. 아 직접 본 바가 없어서 그거는. 나또 모르겠어요. 드세요 하니까 네네네 하던데 나또를 좋아하시나 모르겠어. 그 역시 그쪽이구나 라또 좋아하는 거 보니까. 나또를 좋아하셔서 순실이가 나또를 드세요 한 건지 아니면 네. 아가리 닥치라고 그냥 나또 없는데 나또나 먹으라고 하는 그러니까 것도 라또 나올 때 궁금해. 진이 나오니까 그거 하나 먹고 입이나 꼭 다물고 있어라 이거 아니야? 몰라. 똑같이 우리가 얘기하다가 커피 드세요. 그거 할 말 똑같은가? 없을. 그런 찾으세요 거- 뭐 이런 것처럼. 그 지난번에 그 법원에 갔다가 우리가 나또 얘기하는 그 녹취 파일이 네. 이제 다 돌았잖아요. 네. 우리 다 들었잖아. 근데 503 추종자들은 그거 안 들어보나 봐. 그렇지. 듣고도 감동하나? 감동하지. 나또를 좋아하시나요? 나또를 눈물을 흘리면서. 나또를 드려야 되는데. 아 순실이가 이렇게 잘 챙겨주는구나 이렇게 듣나? 그렇지. 참 신기하지. 신기하지. 난 그걸 그 대화를 들으면 아 정말 이렇게 국정농단 우리가 박근혜를 뽑았는데 최순실이가 다 했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게 정상적일 텐데 그렇지. 그 파일 듣고도 저렇게 광화문에 식탁보 이렇게 놓고 하시는 거 보면 뭐 어떤 분들은 어르신들은 그런 게 있대요. 뭐 그 최순실이 잘못한 거지 박근혜가 잘못했냐 이렇게 맞아요. 이게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건 전제가 이제 박근혜가 바보라는 전제를 깔아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박근혜 지지를 아직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마 우리 지금 녹음하는 이날 아마 오늘 박근혜 구금 814일인가 될 거예요. 그걸 내가 왜 하냐면 네. 박근혜 503을 추종하는 그 유튜버 중에 네. 매일 오늘 박근혜 감금 800일입니다. 월 800 며칠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 카운트다운 하시는 분이 카운트다운 계세요. 방송 시작할 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대박이다. 나는 모니터 할 때 보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건데 나는 처음에 그랬지. 야 이 새끼야 너 그거 언젠가 이제 박근혜 감옥 8652일입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언제까지 할래 그랬더니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방송들이 있어. 그거 보면 참 근데 그거 보면 또 되게 슬픈 게 MB가 불쌍해 보여요. 왜? 아무도 안 아무도 울어줘. 없어. 아무도. 그래 그것도 되게 이례적이에요. 보통 그 정도 자기네가 말하는 자칭 보수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보면 옛날에 전두환 같은 경우에도 그냥 충성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대단했지. 엄청났잖아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근데 이명박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게 그것도 참 되게 이상한 일이에요. 노태우도 없잖아요. 노태우도 없네요. 그런 걸 보면 결국은 네. 돈을 많이 써줘야지 그렇죠. 주변에 풀어줘야지 있다는 거죠. 돈도 많이 풀어줘야 되고 그리고 무서우려면 엄청 또 무서워야 돼요. 사람이 되게 무서우면서 돈도 막 같이 써줘야 되는데 이명박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그렇게 공포스럽게 하진 않았잖아요. 공포스럽진 않았는데 돈을 뭐 우리나라 곡간을 다 야금야금 긁어먹고 사람들한테 되게 우리 왜 예전에 쫌생이 네. 그런 에피소드 되게 많이 들었었잖아요. 옛날에 개고기 유명한 개고기 먹는 그 사건에서도 그런 거 보면 되게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푼돈에도 그렇게 벌벌벌 떠는 그런 사람이었나 보다. 되게 쪼잔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 얼굴 생김새도 그렇잖아. 근데 얼굴 생김새 얼굴 생김새 그렇게 보여? 얼굴 생김새도 보면 사람이 되게 왜 이거는 이제 그 바깥에 일반 사람들이 하는 이게 쥐상이라고 얼굴 보면서 그쵸. 쥐상이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진짜 이렇게 사람들이 쥐상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쳐다보면 진짜 쥐상 같아. 쥐상 예. 있어요? 보면 사람이 지들한테는 일단은 잘 풀어줘야 돼. 지들 밑에 라인한테는 잘 챙겨줘야 돼. 근데 보니까 집안끼리 다 해먹고 막 이렇게만 했잖아. 이명박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신뢰를 좀 잃은 것 같아. 자기 쪽 사람들한테도. 근데 박근혜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 박근혜가 많이 베풀었나? 이 사람은 근데 특이한 케이스 아니에요? 아버지를 그렇죠, 후광이 신격화했기 아버지 때문에 역할을 얘를 이분을 이렇게 해주세요. 이분이라도 되나? 아니 이 사람을 이렇게 막 공주처럼 막 우리 영애 아직도 우리 영애 하니까 우리 영식이 우리 영애 이러잖아요. 이런 거 보면 아버지를 그렇게 아버지가 대단한 사람으로 신격화시켜서 그 향수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박근혜는 이 여자가 뭐 풀어봐야 얼마나 풀어. 최순실이 거기다 헤쳐먹었지 뭐. 거짓말 그러니까 아니야. 최순실한테 다 들모 씌우는 거지. 우리 박근혜는 우리 절대 언니는 절대 아니다. 그럴 사람이 아니다. 응? 순실이가 다 순진해서. 했다. 그치 순진해서. 어저께 제가 동서울터미널 관리돼서 동서울터미널 잠깐 들렸는데 그다 횡단보도 있는 데서 항상 거기에 애국당이 진을 치고 있어요. 근데 어저께 또 진을 치고 있더라고. 근데 이게 천막을 가운데 놓고 양 사이드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는 거예요. 서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러면서 박근혜는 죄 없다. 빨리 사면해라. 서명전 막 받고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짝지를 보고 옆을 지나갔지. 박근혜 503을 추정해서 광화문에 나오는 분들이나 이렇게 이해가는 면은 뭐냐면 네. 박정희 때부터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때부터 굳어져온 그 이미지가 박근혜 네. 쭉 내려오는데 지금도 박근혜를 놓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지금까지 평생 박정희 때부터 박근혜까지를 이렇게 추앙해서 살았기 때문에 지금 부정하면 자기 인생이 그쵸. 부정돼 버리는 거예요. 맞아.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네, 부정하는 자기의 건데. 살아온 인생이 네. 부정되기 때문에 못 놓는 거지 뭐. 맞죠.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내 부정 못하지. 대전에 가까운 지역이 옥천이잖아요. 네. 옥천 이제 유경수 여사 생각하는 네. 때문에 그 지역 가면 아직도 아무 이유 없이 음, 503을 보면 음. 짠하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 짠하다, 안 됐다, 뭐 이런 거 네. 정서가 그냥 있으니까. 근데 이게 보면 정서가 이렇게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의 정서랑 또 이렇게 지방에 있는 분들의 정서랑 좀 이게 온도차가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요즘에는 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이게 내 손 안 핸드폰이 뭐 컴퓨터라고 해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우리가 동일한 기사를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거의 다 기사 봐봐야 뭐 대부분 똑같은 기사들이지 뭐. 그런데도 보면 이 생각하는 사고하는 방법이 그래도 도시 중심으로 있는 사람들은 이건 좀 이상한데 라고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지방에 계신 분들 특히 연세가 조금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고하는 게 많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다 그거를 믿는 잘못된. 내가 유튜브 이제 방송 때문에 네. 소위 말하는 숫골들 네. 그 모니터 하잖아요. 근데 네. 대표적인 것만 모니터해도 한 20개 정도 되거든 이게. 그러니까 제목만 봐요. 그걸 다 들을 수가 없어. 그렇죠. 20개면 엄청 많잖아. 근데 사실 20개도 더 돼. 내가 볼 때는 뭐 네네. 50개도 넘을 것 네, 같은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런 세대분들이 네. 유튜브 그것만 찾아보기도 하루가 바빠. 그렇죠. 그러니까 딴 거 볼 이유도 없고. 네. 웃기는 지점이 여기에요. 지금 언론이 우리만 기레기 하는 게 아니라 네. 저쪽도 기레기 그렇게 하거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 지금 기레기들은 양쪽에서 다 욕먹고 있어요. 다 욕먹어. 저쪽은 네. 그래서 기레기를 네. 아주 뭐 보지도 않고 네, 유튜브만 네. 보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맨날 지적질하고 이렇기 네, 때문에 그 지점에서는 일치하는 부분이야.
맞아요. 언론이 이제 남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언론이 언론인 입장에서 네. 양쪽에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기계적 중립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기계적 중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사실을 팩트 체크를 안 해주는 것 자체가 기계적 중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런 거 없이 그냥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에서 어떤 얘기를 막 하면 그것만 내용을 막 실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볼 때는 되게 열받죠. 비교를 좀 해주면서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를 해줘야 되는 자유한국당을 막 욕하는 얘기를 막 한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한 점 막 추경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해주고 있잖아요. 막 안 해주고 있으니까 언니 방송을 볼 때에 보면 왜 싸우는지를 정치인들이 왜 싸우는지를 봐야 되는데 자유한국당 봐봐라. 지난번에 공수처 관련했을 때 패스트 트랙 사건 때 봐봐. 그냥 막 스크램 막 줄어놓고 막 그러지 않았냐. 근데 본질을 봐라. 그 공수처가 그거잖아. 고위공직자들 제대로 처벌하자 그런 거 아니냐. 내가 처벌 안 받았으니까 그런 거였어? 이래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거를 싸우는 거는. 근데 그 사람들이 국민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지네 때문에 지네의 어떤 안위나 이런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였어? 그래서 자유한국당 그렇다니까 언니야. 지금 추경도 제대로 안 해주잖아. 소방관 분들 이 사람들이 지방직인 건 알아? 그랬더니 몰랐어?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국가직으로 전환해줘. 얘네가 지금 합의 안 해주잖아.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언니. 그래서 이렇게 정할못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거를 해주려면 팩트체크를 반드시 해줘야 돼요. 우리가 보면은 지금 그래도 조금 바뀐 게 기사에서 보면 바뀐 게 뭐냐면 그래도 뭐 박근혜 정권 때 이렇게 타이틀 그래도 붙여주는 기사가 있어요. 다 그렇진 않은데 뭐 지금 뭐 청와대에서 뭐 이렇게 하기면은 박근혜 때 잘못한 그 청와대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는 행간을 읽으니까 알잖아요. 우리는. 근데 행간을 안 읽고 기사 제목만 보는 사람들은 지금 청와대가 잘못했나 보지? 하고선 패스.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그 기계적 중립이랍시고 정확한 팩트 체크를 안 해주고 그냥 싫기만 하기 때문에 얘네는 우리 쪽에서도 얻어먹을 수밖에 없는 거고 쟤네는 쟤네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청와대를 까면 박근혜 청와대는 그 행간을 읽으면 박근혜 청와대인 건 맞는 거니까 박근혜 때 정부 얘기를 까는 거니 얘네는 얘네대로다가 자기는 그게 사기 뉴스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다 가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네는 얘네대로 얘네한테 불만인 거지. 욕을 할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얘네들은 기사 안 읽고 KBS, MBC, SBS 이런 거 안 보고 유튜브만 본대잖아요. 하여튼 요즘에 저쪽 진영의 그 분열 그 우리 공화당도 만든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안타까워하고 속상하는 언론이 조선일보라대.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조선일보에 그런 논조가 나올 거예요. 보수 대통합을 해야 된다. 네. 명제다.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흐름을 잡아갈 게 조선일보가 앞장을 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제일 속상해하고 가슴 아파하는 게 저쪽 진영의 분열에 관해서 조선일보라고 그러대 실제로. 그럴 수 있겠네요. 당연하지. 네. 거기 뭉쳐야지 어떻게 될 텐데. 네. 지네가 봐도 참 딱할 거야. 아무리 빨아주고 싶어도 정도껏 해야 되는데 참 답답하긴 할 거예요. 그 사람들도. 아무리 수구골통이라고 해도 그렇지 않아요? 같은 편이라고 하더라도 웬만해야 또 빨아줄 텐데. 지금 실제로 광화문에 있는 네. 집회가 우리가 전부 태극기 집회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가 이렇게 모니터에서 태극기 보면 모독 집회. 태극기 모독 집회. 네. 근데 실제로 지네들끼리 싸움 나는 걸 보면 네. 그 서울역부터 광화문까지 사이에 주체가 한 7개 정도 돼요. 맞아요. 예. 다 달라.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네끼리도 통합이 안 돼. 네. 지금. 우리도 봤잖아, 맞아요. 언니야. 주체가 다 달라서 통합이 안 되는데 그걸 통합해 보려고 애쓰는 세력이 있긴 한데 안 되더라고. 안 내가 되지. 봤을 불가능. 때. 왜 안 돈이 돼. 걸려있기 때문에. 돈? 그럴 수도 있겠어요. 머니가. 이게 돈이 나가는 구역이 다 틀린가 보죠. 말이죠. 그럴 수 있겠다. 돈이 들어오는 곳이 다른 거지. 그 이제. 누구라고 말은 못하는데 네. 누구하고 싸움이 붙어서 네. 파출소를 갔는데 네네. 애국당인데 네. 대구에서 올라왔대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그 사람하고 같이 갔어요. 그 사람이 때려서 갔는데 어. 나 집에 가야 되는데 버스 갔다. 자기 대전에서 버스가 갔다. 갔으니까 나 대구 내려가야 되니까 차비 줘라. 차비 달라. 대박이다. 그리고 일당도 못 받았다. 대박이다. 그러니까 이 싫어요? 신고한 한 사람이 저기 내가 그 돈을 왜 주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저기 경찰한테 차비 달라고 그러더래. 나 내려가야 된다고. 대박이다.
진짜 있었던 훔친 일이 거니까. 진짜 있었던 일이 누구라고 밝힐 수가 없어서. 이게 A 모 씨. 그 집회 통합이 안 되는 가장 이유가 이게 완전히 결이 다른 이 분석 뭐 내가 분석할 처지는 아니지만 유튜브예요. 네. 왜 유튜브냐면 예전에 같은 경우 집회 같은 경우는 전경련이나 재벌에서 돈을 대고 네. 그다음에 자유당 쪽에서 돈을 대면 네. 사실은 마이크는 돈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유튜브가 묘한 역할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정규제 뭐 이런 데 60만, 네네. 신의 한수 70만, 80만 이렇잖아요. 구독자가 그래요? 그럼요. 어마어마하네. 어마어마하지. 거기 쏟아지는 후원하고 하면 엄청날 텐데. 그러니까 자체 자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체 후원금이 다 따로 생겨 지금. 그렇겠다. 그러니까 합치면 자기 돈이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돈이 유튜브나 이런 각계 그 방송 때문에 네. 자기들의 행동할 수 있는 그 자금이 생기는 거야 지금. 그래서 합치기도 싫어. 그렇죠. 내 밥그릇이. 내 밥그릇이 합치기도 싫고 더군다나 지령을 내릴 수가 없어요. 오다가 안 먹히는 거야 지금. 오다가 안 먹혀서. 왜냐면 돈을 줘야 넌 이렇게 하고 넌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너 네 돈 안 받고 하잖아. 우리 돈 갖고 하자. 그래갖고 저쪽 그 꼴통들의 유튜브나 이런 걸 내가 쭉 관찰해 보면 네. 아 이게 참 재밌구나. 돈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각자 뭐든 파트에 그렇겠어요. 돈이 예, 생기기 듣고 때문에 보니까. 합칠 이유도 없고 그러네. 합쳐지지도 않고 합치면 더 손해겠네. 더 손했지. 네. 합치면 그게 모금이 2배로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줄으니까. 나눠 먹기. 그래서 이 유튜브의 새로운 그 정치공학의 역할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고. 엄청 들어.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 들어오는데. 아, 그래요? 내가 의문스러운 게 이제 가만히 나가면 1인 미디어라고 해가지고 많이 다니잖아요. 네네. 그 A 모 씨가 네. 가정주부인데 네. 살림을 하고 맨 거기 뭐 어디 다 다니는 거서 저 사람 돈이 어디서 나서 하는 그런 성향이었나 보죠?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우리 얘기를 좀 하자면 네네네네. 문파 팟캐나 문파 유튜브는 돈이 안 돼요. 아 왜요? 이게 항상 탄압받는 쪽에 서서 해야 돈이 되는 거거든. 후원이 많이 들어. 이거 이제 예를 여러 번 드리지만 털보. 네. 털보가 솔직히 얘기해서 이명박근혜 시절에 낙검수 때 많이 네. 듣고 위로받았잖아. 그쵸. 네, 그- 그때 막 쏴줬잖아. 네, 그죠? 그렇죠. 지금 우리는 문평성대잖아요.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여러분 주위에 보시면 전부 문파들 지 돈 쓰고 다 하고 다니거든요. 맞아. 지금. 돈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구조적으로. 하긴 그리고 이게 왜 문재인 정권,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 뭐 문재인 정권 그러면은 이쪽은 그래도 우리가 아까 뭐 문평성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후원금이 확 준다고 단체들이 후원금이 확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박근혜 시절에는 보니까 그때 막 후원금이 팍팍팍 그럼. 네, 그래서 지금 네. 돈을 벌려면 딱 하나 있어요. 지금부터 주제를 바꿔서 네. 우리 경기도 도지사를 막 빨아들이면 돈이 들어와. 이건 100% 장담. 아 정말? 구독자 확 늘고. 정말? 왜? 지금 탄압받는다고 생각하거든. 아, 정말? 정치적인 탄압. 아, 그 보면 알아요. 그 왜냐면 네. 아 근데 그런 돈은 받고 싶지 않다. 돈이 암만 중요하지만 그럼 그런 돈 받기 벌어야 싫다. 돈이 있고 우리가 벌지 돈이 말아야 돈이 저기 뭐 있는데.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가오 빠지는 말을 했네. 가오 빠지는 말을 했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아주님 없냐? 궁하시구나 요즘. 강아지가 많이 먹어요. 요새. 하루야 조금만 먹어라. 그래서 이제 전혀 관계 없지만 유튜브의 역할이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현재 그럴 수 있겠어요. 거기 그렇게까지는 안 바뀌는데. 지금 60만 정규제 60만 뭐 70, 80만 가는 걔네들 그 광고비로만 그다음에 후원비 따로 들어오고 그거 나중에 세금 신고 안 해도 돼요? 걔네들은 하겠지. 법인으로 하는 거니까 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받는 거 입장이라고 하면 세금 신고 안 해도 돼요? 그거는? 당연하죠. 다 해야죠. 해요? 그런 거안 하기 유튜브도 위해서. 고정 수입이 되면 네. 신고해야죠. 아 그거 그럼 그것도 나도 신고해야 돼. 나 월 수입 한 8만 원 되는데. 아니 그럼 그거 안 해도 돼, 개인 그건. 사업자로 들어가는 건가? 그거 안 해도 개인 돼. 사업자로? 신고하면 개인 사업. 개인 사업자로 해서 신고를 해야 된다고 그렇죠. 법적으로는. 그래서 구독자가 굉장히 많은 데는 해야지 그거를. 8만 원도 많은데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아 걱정이야. 그니까. 누가 꼬드렸다지. 빼라고. 보통 8만 원이라고
안 꼬지르고 응. 공 2개 더 붙여서 꼬지르지. 그치. 팔백에다. 일단 조사 받게. 그치. 자료 갖고 항상 들어오게 만들겠지. 진실은 아. 요만큼 이제 이렇게 말이 전달 하다 할 보면 때는 뻥튀기가 돼 있는 거지. 아니 뭐 경찰들도 뭐 구독자 수 보면 알지 뭐. 아이 창피해라. 그럼 다음 당신- 주에는 당신이 왜 왔어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구독 3,000도 안 되는데 왜 왔어 이러면 그러니까. 아이. 아 당신이 불렀잖소 그러면 되지. 그럼 다음 주에는 윤석열 지검장과 네. 청와대 정책실장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다음에 장관이가 다음 주 정도 나올 것 같으니까 네. 토요일 날은 그 인사 평을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좋아요. 네. 어렵지 않게 윤석열 지검장이 네. 다음 주 되면 이제 자기 위키수가 지금 2명이 사퇴서를 냈잖아요. 그 몇 명이 사퇴되는지가 나올 거고 그래서 앞으로 방향이나 뭐 그런 본인만의 생각 그런 것들 한번 얘기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가면 안 되나 그거? 안 되지. 아니, 우리 약속. 빨리 가야 된다니까. 윤석열한테 할 얘기 진짜 내가 많이 많다. 마무리 인사 해야죠. 끝난 거 아니에요? 인사도 안 하고 인사도 시작 안 하고 시작했어. 그래. 아 그렇구나. 이거 편집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근데 여기서 안녕하세요.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 인사 따로 하고 짜맞춰야지 뭐. 아까 인사는 했어. 아, 인사했어? 중간에 했지 중간에. 붙이면 돼. 아 근데 여기 채널 이름이 뭔데? 진짜 내가 알려줘야지. 올려가지고 보내줄게요. 아니 지금 인사를 하려면 뭐지? 채널 정알모. 정알못. 내일은 정알모. 알겠습니다. 내일은 정알못. 여기 지금 사회를 가면서 편집하려면 앞에 텀을 줘야 돼. 아 지금까지 내일은 정알못 그냥 수다 정알모.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남 기자가 사회를 안 보셔서 마무리는 각자 하는 걸로. 네. 네. 저는 지금까지 김어죽이었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고맙고 많이 들어주시면 다음 주께 또 나올지도 모르는데 안 들으면 다음 주 못합니다. 하여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엘라님. 엘사님. 엘사. 네. 아, 저도 갑자기 이렇게 연락을 받아서 투입이 되긴 했는데, 막상 하기 전에는 어떤 말을 해야 되지? 제가 진짜 정알못이라 굉장히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오늘 이게 첫 방에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부담 없이 말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오시는 거죠? 네, 뵙게 됐으면 네. 좋겠어요. 네. 우리 다비치님. 다비치님. 저도 해야 돼요? 네. 네. 저는 얼떨결에 왔어요. 원래 얼떨결에 오시는 프로예요 여기가. 그런 거예요? 네. 난 다음 주에 얼떨결에 안 올게요. 다음 주엔 코끼리 분식 가셔야죠. 다음 주에 코끼리 분식이 아니잖아요. 아 토요일 날 와야 되나? 아니 저 밤새고. 이 방송이 이런 거구나. 인사를 하다가 무슨 엉뚱한 데로 해가지고 지금. 하여튼 다비치님 와주셔서 고맙고 다음 주에 또 봬요. 또 봬요. 네. 오신다고. 알렉스이. 우리 로드 매니저 알렉스님도 한 말씀 아 해주세요. 우리 김어주님의 어. 매니저 알렉스. 오케이. 오. 얼떨결에 왔다가 패널로. 당신 매니저라면 나 세무조사 들어올 수 있다니까. 지금 수익 8만 원이라니까. 아니 이거 우리 작별 인사 맞아? 시작 방송 같아. 여기 또 주최 네, 내일은 해주신- 남 기자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